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던 소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 기대치를 웃돌면서 크게 발표가 되면서 대형 경기민감 업종들이 강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소비재의 상대 약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 궁금하죠. 이와 관련한 내일장 전망과 분석,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나이퍼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좀 네.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없는 한 주 동안 시장이 내내 올라가기만 했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오늘 소폭도 조정이 좀 나왔네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 없이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연 한 7거래일 정도가량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한 김은호 전문가님과 더불어서 이 주인청조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또 고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대형급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운송 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에 대해서만 매수 자금과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실적 관련돼서 환율이 엮여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형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 코스닥은 당분간은 뭐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어떤 실적이 좋거나 한 그런 개별주적인 성격을 갖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코스닥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장을 좀 버텨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최근에 대형주에 대해서 좀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말미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맥점들, 포인트들, 종목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양시장 조정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가을 좀 타시나요? 가을이요? 네. 뭐 개인적인 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뭐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네. 예, 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을을 탄다고 그래서 가을을 탈 수 있는 건가 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유머가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렇죠. 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을이 이제 탈 수 있는 거라면은 멋있게 또 날아가 보고 싶기도 한데 저는 뭐 가을 같은 걸 타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시장. 오늘 약간은 좀 조정 추세였는데 뭐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뭐 거래소의 변동성이 그동안에 조금 좋았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이 계속 음선을 치는 장세들이 요즘 연출이 되면서 체감 효과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오전에 좀 움직일 듯 하다가 살짝 흐르고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별반 차이는 크게 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를 예측을 좀 해드릴게요. 목이 감겨오는데 내일 장이 오를 거예요. 예측. 제 예측은 좀 적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일 장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정도 장이 양봉이 나올 거니까요. 우리 주신창조에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뭐 종목 부분들 잘 활용하셔갖고 수익 내기도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종목 체킹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들 상승장 기준 조건에 맞추는 전략적으로 좀 드릴 겁니다. 한 2, 3일 올라갈 거니까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아무튼 내일은 장이 올라갈 것 같다. 일주일 동안 계속 코스닥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좀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리는 내 종목이 흘러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는 내 것도 반등이 오겠구나, 뭐 이런 마인드 가지시고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네, 내일장 긍정적인 기대를 해봤습니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샵 9696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주입니다. 가을에 오니 부쩍 쓸쓸해지는 기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가을을 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강보 합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에서도 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중국의 9월 수출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저와 함께 양의 시장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2.58포인트 0.13% 하락한 2019.0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0.14포인트 0.02% 하락한 672.8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기관은 901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개인도 33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06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12억 원 그리고 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61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운수장비업이 2.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SG 충남반적 PPT 수혜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대우부품 3분기 실적 호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가 0.56%, 음식료품이 0.35%, 서비스업이 0.33%, 그리고 전기가스와 의료정밀만이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린 업종 가운데서는 섬유유복이 2.05%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약품이 1.51%, 증권업이 1.22%, 철강금속이 0.88%, 전기전자업이 0.84%대로 그 하락률을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난주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만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먼저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DN인데요. 10월 6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12,950원에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4.29%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이죠. 10월 8일에 편입해 주신 종목 제형솔루텍인데요. 매수가 1,750원에 목표가 2,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1.43%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8일에 편입한 종목 현대상선인데요. 매수가 7,330원에 목표가 8,5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0.78%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 10월 6일에 편입한 종목 에이텍입니다. 매수가 4,745원에 목표가 5,7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7.27%로 마지막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포트에 담은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43.76%입니다. 좀 지난주에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지만요. 오늘은 역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다운 수익률인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쿤락! 네, 지난주 상한 김용덕 전문가만 출연한 관계로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리뷰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0월 8일에 우리가 제형솔루텍 그리고 현대상선 이 두 종목을 포트에 담아봤는데요. 예. 두 종목 모두 오늘장에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견조한 흐름이 좀 진행이 돼 보입니다, 정말. 네네. 좀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에이텍TN하고 에이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을 때도 당장 내일 급등을 할 거다. 그래서 수익 부분들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을 해드리지만 수익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그 추세 움직임을 사실 우리 금리스탁을 통해서 매도 쌓인 부분들을 다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다 가능했었을 부분이고, 저번 주 기준 목요일날 요 두 종목을 가져오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역시나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그래서 주말에 예정된 기대의 공시 부분들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역시 두 종목이 급등을 한 겁니다.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전 종목이었었던 한화 그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지 그 종목 부분들이 보면은 한 달 추세형이었잖아요. 지역난방공사. 그러니까 스타일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로 보는 종목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보시는 전략인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뭐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드렸고, 두 종목 모두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표 주가로 가는 걸 무작정 맹신하고 기다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수익을 충분히 냈을 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국민스탁으로 오시면은 거기서 문자를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무료 문자로 매도를 할 수 있게 사인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드렸어요. 그걸 이제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역구 분할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두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화면 보면서 보시면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뭐 추세 움직임은 정확하게 급등을 일단 적중을 했고, 금강산 관광된 연계된 남북 경협수혜 종목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대한 최종 교환이 확대가 되고, 주말에서 북한이 이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무난히 이산가족 상봉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다, 추가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치가 이제 주말 공시 부분으로 여러 뉴스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시장에서 가장 좀 핵심 이슈로 분류가 됐었던 부분이 중국 그 본주 관련주하고 이쪽 경협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축 다 드릴 수는 없죠. 제가 뭐 종목이 뭐 수십 개도 넘고 뭐 1000개, 2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를 걸 다 10개, 20개를 방송에서 찍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한 분야를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형솔루텍 뭐 2,000원 목표 주가까지 달성을 못했지만 당일 기준 10명% 파동이 나왔으면 충분한 수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뭐 차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보유하시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목요일날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제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있어서 에이텍TN이나 에이텍을 혹시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매수를 시가 접근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럼 제 종목은 그냥 시가에 베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올라가죠.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안 챙기고 좀 더 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떨어지죠. 그러면은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매수가 밑으로 내려올 땐 반드시 정리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팁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에이스가 필요 없어요. 이미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이 하셨거나 손실 안 보고 완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협 기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22일 기준 전에 다시 재파동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접근을 하는 거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홀딩을 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손실을 수익 전환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노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한 1850원 정도 돌파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꼬리가 길게 한번 생긴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전략, 거의 1900원, 2000원이면은 목표 주가로 설정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선 눌림이죠. 역시나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매도를 할 수 있게 국민스탁을 통해서 매도 문자를 무료로 드렸고, 그 상태에서 제가 8,000원 정도 이상권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언제 알려드렸어요? 목요일날 야간 무료방송, 국민스탁에서 진행한 야간 무료방송에서 분명히 현대상선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 거다를 알려드렸어요. 또 한 번. 에이텍TN도 화요일날 국민스탁 야간 무료 방송에서 종목을 다시 제시해드리면서 알려드렸죠. 급등을 할 거고 어느 정도면은 차익을 하면 된다. 그래서 8,000원 이후로 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자까지 친절하게 또 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제 어떤 사인을 잘 따라하시는 분들은 다 차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익 중이겠죠? 뭐 역시나 뭐 내일 이후로 변동성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입한 시가죠. 이 종목의 시가가 7,325원 정도가 될 텐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굳이 갖고 계시지 마세요. 왜? 항상 화요일 목요일 방송할 때마다 제가 종목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도 갖고 나오시고, 그 종목도 얼마나 좋은 종목들 많아요. 안 올라간 종목 드리고 올라가면은 팔기만 하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종목 하나에 너무 연연해서 오래 가져가는 전략, 단기로 저희가 승부주로 드린 종목들은 단기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 두 종목 모두 지금 시초가 밑으로 떨어지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장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뭐 많이 신만큼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네. 종목이 나올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은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연 3, 4거래일째 계속 운봉만 나는 부분들이 좀 지칠만도 한 시기예요. 근데 되돌려 놓고 보게 되면은 돈에 대한 흐름이 어디로 가냐, 이게 바로 스나보그입니다. 시장에서 항상 돈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뭐 공기 중에 있던 물이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오고, 개울물, 그 다음에 강으로 흘러들어서 바닷물로 돼서 또 증발이 이루어지고, 계속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뭘 찾아서? 이익을 찾아서. 근데 이익에 대한 명분은 어떤 게 수였겠죠?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후발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 투기성 비슷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언급드릴 수는 없어요. 왜?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좋아도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사실 유리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부위, 자,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좀 유입이 됐었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가 되겠습니다. 바른전자. 스마트폰에서 지금은 뭐 내장 메모리나 아니면 작은 SD 카드,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대만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이제 경쟁사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격 대비 경쟁력이. 그렇지만 현재에도 뭐 적정한 적이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기업 운영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시스템 포착에 대한 구간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이상가량 대량의 매수세, 자, 이게 자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대량 매수세, 또 대량 매수세, 대량의 매수세들 최근에 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상태에서 3.3% 정도가량 올라갔었는데요. 상단부에 매물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재료적인 부분이나 실적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V, 자, 자금이 들었던 부분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맥점 구간대예요. 그리고 그간 2011년 때서부터 이렇다 할 시세를 못 보여줬어요. 근데 재무제표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2천억대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얼마다? 670억. IT 업종들은 물론 PR 배수가 적게 평가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작죠. 그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 주가 자체도 또 무난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기 쉬운 뭐 1,000원대짜리 종목이긴 하죠. 종목이 좀 가벼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무거운 대형주라든지 현재 좀 불안정한 대의 정세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알짜배기 종목도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략 구간대는 1,370원대가 매수에 대한 적정 구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000원대. 자, 전고점대 돌파해서 2,000원 라인 구간대를 목표가로 삼겠습니다. 손절가는 1,260원.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선화보고 시스템 V전략 포착주 바른전자 되겠습니다. 네, 바른전자 추천을 받아봤는데 어제장에서 좀 주신 황인재 전문가가 또 추천을 했던 종목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좀 보셨나요, 어제 방송? 저는 제 방송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네,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는 바른전자 매수가 1,370원 제시를 해봤고요. 목표가 2,000원 그리고 손절가 1,260원까지 꼼꼼하게 가격 전략 제시 받아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뭐 네. 이에 대응하는 종목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뭐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뭐 오늘도 좀 그런 부분 쪽으로 종목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기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지. 이번 주 안에 또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이 바른전자를 가지고 나왔었다고 해서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이 이제 본인 방송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라도 좀 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저는 제 방송도 안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제 방송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방송조차도 안 봐서 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써니전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써니 아시죠? 예, 영화로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남성 시청자분들의 야유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인데. 아무튼 좀 인기 있는 그 영화 제목이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써니전자라고 갖고 그 써니에 나온 주인공이 주인인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는 아니고 IT 기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수정 진동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에도 있고 가전제품에 다 있는데, 그 관련돼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라든지 어떤 정보 전달을 할 때 보면은 뭘를 통해서 이용을 하죠? 그 신호 전달을 해줄 때 주파수라는 게 다 있죠. 무전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주파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이죠.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 광전송장치와 관련돼서 뭐 기업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 기지국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을 좀 생산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들어본 종목이고 그런 게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핵심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해서 이 종목이 만들어낸 제품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어떤 전자제품이 기종이 좋아지더라도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적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죠. 뭐 이제 대선 트렌드가 분야가 되고 정책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벌써 이제 정치 트렌드 애들이 좀 움직여요. 뭐 반기문 관련주, 뭐 안철수 관련주, 무슨 문재인 관련주 해갖고 벌써 한 번씩 조금씩 이제 파동 부분들이 나온 걸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잔파동이죠. 예, 나중에 이제 큰 파동이 나올 때 뭐 저 스나이퍼 전문가님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정보 전달 정확하게 해드리겠지만, 관련돼서 안철수 트렌드 쪽에 좀 속하는 종목이에요. 뭐 정확하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뭐 방송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관련된 뭐 지인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냥 같이 휩쓸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수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분류가 돼서 트렌드가 형성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씨가 이제 뭐 여야 부분들에 대한 중요 실세 부분들에 대한 인물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타격을 가하고 있죠. 이제 대선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입지를 늘리는 전략. 이런 종목들은 보통 그 인물, 핵심 인물이 되는 그 주체가 무언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구역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화면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써니전자 차트 보시면은 변동성 움직임이 저번 달에 한번 장대항복이 나왔었어요. 시세 스타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는 작업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기본 21평 추세 저항을 지지로 돌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1개월 이상의 변동성 상승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개월선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불과 이번 달 초인데 3개월선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 추세를 갖추게 되면 이 종목은 3개월 정도 변동성을 올릴 수 있는 차트가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이 완전 정배열화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 급등이 이제 시도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갖고 뭐 이제 다른 종목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면 기술적인 요인인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상한가가 간 오픈 베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간 추세 움직임 급등 시도와 함께 1개월선 기준 장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눌림 기조로 갖고 3개월선 돌파가 나온 다음에 추세가 계속 상승형으로 진행되다가 급등이 나오죠. 네, 이런 움직임입니다. 요즘에 좀 장대 항봉이 분출되거나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21평을 수렴하는 종목에서 추세 상승을 점진 상승으로 1개월선 지지를 받다가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올리다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캔들에서 보통 급등이 나오는데 바로 써니전자도 이제 그런 캔들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으로는 삼각세기 20주기법이죠. 삼각세기 형태의 추세 캔들 차트를 만들어주는 움직임 속에서 주봉 20주선 기준 부분에 대한 지지까지도 지지선으로 확보를 해놓은 자리.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로도 볼 수 있고 단기로도 볼 수 있는 핵심 구역에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너무 높게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급등을 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얘기한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을 하잖아요. 단기 종목들은. 목표 주가 2,9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손절가는 2,300원 정도 1개월선이 깨지기 전 구역 구간으로 잡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볼 종목입니다. 써니전자 추천을 받아봤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한 오픈 베이스 차트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조금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급등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네. 종목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꺾였던 것처럼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거기서부터 매도에 대한 또는 실망 매물들 또는 차익 실현성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일단 종목명은 기가레인이 되겠습니다. 기가레인.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오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은 그렇게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두 가지 종류예요. RF 쪽과 이제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미세한 홀을, 구멍을 내는 그런 작업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굉장히 선망을 좀 받았었던 종목이었지만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좋다는 상반기 2015년도 상반기 코스닥장에서도 가지를 못했어요. 왜? 2014년도 이미 한번 빛을 한번 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에 대한 좀 메리트하고 더불어서 두 번째 RF 쪽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이 하반기 때 본격화가 된다. 라고 이제 또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본격화 되면은 지금에 있는 적자 구조가 얼마든지 흑자로 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남아있고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이 부분들이 남아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간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공략 구간대는 V 전략이에요. 자, 앞단에 대량의 매수세가 한번 들어갔던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플랫 패턴이라고 하죠. 플랫 패턴은 장기평선이 하단부에 지지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소강 상태, 거래량과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든 현상을 소강 상태라고 하죠. 이런 소강 상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재차 올라오는, 즉 역별 상태에서부터 정별로 돌아서는 구간대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패턴들 보여주고 있어요. 추세형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종목 유형들보다는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미동전자통신 같은 이런 종목이 되겠죠. 자,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도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시금 디딛고 올라오면서 또 고가를 또 경신하는 이런 패턴들 만들어 놓죠. 언제 그랬냐는데 바닥 대비해서 한 두세 배가량 올라갔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목표 수익을 잡지는 않겠지만 다분히 하반기 때 매출에 대한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량 매수세 즉 V 전략, V 거래량 영어로 볼륨이라고 그랬죠. 여기 V 전략이 힘입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과열 구간대에서 매수 가격 접근 가능한 구간대는 6,400원대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매물 저항대가 있는 8,500원대, 즉 올해 6월 달에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이 매물 저항대가 있는 8,500원대를 목표가를 삼겠고요. 손절가는 하단부에는 가격적인 지지라인대를 깨지 않는 5,700원대를 잡고 V 전략 적중 포착 종목은 기가레인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포착 종목입니다. 기가레인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에게 들어볼 텐데 네. 어떤 종목도 준비해 왔을까요? 굉장히 좀 느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단기 종목이 아닌가요, 전문가님? 예, 단기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느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네, 종목명이,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괜히 제가 얘기를 꺼냈네요. 아이리버라는 종목이에요. 아이리버. 리버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느리거든요. 느리게 웅궁웅 기어가는 이제 벌레를 의미하는데, 우선 이제 공포탄 같은 걸 타갖고 이제 타격을 막 여러 이제 유닛들을 주는 부분들인데,
I 리버, 나는 느리다, 느린 동물이다, 뭐 느린 유닛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그래서 종목의 움직임이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영역 부분들 굉장히 좋아요. SK그룹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고 났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에 내장이 돼 있어서 별로 이제 그 부분들을 따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데, MP3 아시죠? 한창 이제 CD 플레이어가 나오다가 등치가 너무 크니까 그 부분들을 축소한 부분들이 이제 그 메모리 부분에 대한 기술이 발전되면서 CD가 메모리화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리 칩 기준을 통해서 하는 이제 MP3. 굉장히 좀 추억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MP3도 추억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휴대폰에 다 MP3 기능이 내장이 돼 있죠. 관련된 이제 특허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가 이제 아이리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같이 내장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앞으로 실적 나오는 부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느릴 수 있다라고 한 얘기, 보면은, 주봉상 추세를 보시면은 대바닥을 잡고 나서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잡고 있는데, 추세 대바닥을 잡고 가는 캔들 차트가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 캔들 부분들이 이런 파동이죠. 이런 파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기 위한 어떤 이런 중심선 줄타기예요.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원형은 중심선 줄타기거든요. 이게,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1.0 기법 추세 중박 시스템의 마지막 기법이고요. 그래서 올라간 건데 지금은 2.0 기법인 상승기대 기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승기대 기법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바닥권 기준 캔들이나 중간 캔들에서 주가 급등을 시도하다가 2거래일 합친 것 또는 1거래일 단일 캔들이 합쳤을 때 또는 하나로 봤을 때 윗꼬리가 절반 정도 이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밑에 몸통이 남아있는 캔들 차트거든요. 그 캔들 차트가 바닥이나 너무 고점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추세가 단기로는 3, 4거래일 조금 리버 나는 느릴 수 있다 하면은 일주일 이상 추세 횡보, 수평지기 때 지지를 받은 다음에 급등 시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캔들 차트입니다. 상승기 때 기법은 확률이 2.0 기법이기 때문에 95%가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해당을 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비슷한 종목, 아까 전에 미동전자통신 나왔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래일차 기준을 합친 상승 기대 패턴들이 나오죠. 주가 단기 변동성 기준 캔들인데 여기부터 진짜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냥 요거 하나만 봐도 됩니다. 그죠? 상승 기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나왔고 다시 상승 기대 캔들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기준으로 좀 더 걸리다가 급등이 오늘 나온 거예요. 결국 이게 기본적인 기법 사이클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종목으로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 기준 빠르게 나왔을 때의 기대 패턴이에요. 두 개 기준 봉 차트를 합치면 요거 두 개 봉 차트 합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캔들 합쳐보고 늘리는 거 할 줄 아시죠? 시청자분들. 제가 몇 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양봉 상한가 기준의 음봉 몸통 캔들에서 음봉 캔들의 양봉을 없애고 그걸 꼬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꼬리가 3분의 2 정도가 되는 역망치 역해머 형태가 나온 거예요. 양봉 형태가 나온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승기 때 단기형 캔들이 나왔는데 몸통형이 절반이 안 되는 3분의 1 정도 남는 역망치 역해머 양봉 캔들 차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3, 4거래일 때 지금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럼 내일은 이제 MPK가 뭐가 나올 거예요? 좀 추세를 더 주다가 음봉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움직임에서 지금 아이리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승기 때 기법이 지금 두 번이나 잡혔죠. 여기서 한 번, 그래서 며칠 뒤에 급등이 나온 거고 또 잡히고 있죠. 그래서 또 급등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취만 해놓으시면은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올 수도 있고요.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확정적인 단어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간다라고 얘기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승률이 95% 정도가 넘는 2.0 기법에 속하는 종목인 만큼 급등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취를 같이 좀 고려하면서 가는 전략을 보시면은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한 15% 정도 이상의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목표 주가 알려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일단 9,000원으로 높게 잡아봅니다. 자, 급등이 나왔는데 똑같은 상승 기대 기준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장대양봉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캔들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9,000원 목표 주가를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하단 기준 6,000원 정도 기대가 처음 생겼었던 구역 구간 이탈전 홀딩 원칙으로 일단 조금 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상한터미네이터 2.0 기법으로 95% 급등 확률이 높은 지금 아이리버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미동정자통신과 좀 비슷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바른전자, 써니전자 그리고 기가레인과 아이리버 총 4종목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포트에 담아봤고요. 또 한 주 동안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접수 받고 있는데요. 샵 9696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KB금융과 IS동서가 접수가 됐네요. 어떤 또 고민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으로 어떤 종목들을 접수해 주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75님이 보내주신 종목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4,800원에 비중 100%로 얼마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약간의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비중 100% 담고 계신 KB금융 현명하게 수익 구간에서 접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의 비중을 얼마만큼 더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잠시 후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접수되어 있는 종목 IS동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65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69,200원에 비중 30%로 가지고 가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국내 최초 건설 건자재 전문 업체죠. 매수 가격 대비 현재 손실이 많이 크신 상황인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1,000억 원을 넘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매도하는 게 나을지 지금 8765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KB금융 지금 수익 구간에 있죠. 다행인 모습인데 지금 비중이 100%예요, 전문가님. 네. 좀 비중을 얼마나 줄여보면 좋을까요? 비중을 좀 줄이고자 이게 질문하셨네요. 네네. 비중 100% 했네요. 네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비중에 대한 부분은 뭐 수익만 내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KB금융 자체가 종목이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죠. 은행업종에 대한 이슈는 뭐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건설이나 조선 쪽에서 나왔었던 부실 불량 채권들 뭐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은행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슈 뭐가 있죠? 바로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뱅킹 말고 인터넷 은행. 그래서 산업자본이 금산법이라 해서 금융과 산업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 카드가 있고 뭐 삼성 보험이 있겠지만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은행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하고 산업을 분리하는 건데 이번에 나왔던 게 산업자본을 허용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왔던 게 지금 뭐 삼성페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KB금융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물결 속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 관련돼 있는 이 종목들이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 이유.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서너 시간 붙잡고 뭘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잠깐 이용하고 불편이 없다고 하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간편 결제가 나왔던 이유도 용이성, 편리성, 간편성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KB금융이 국내에서 손꼽는 제1금융권으로서
그리고 그간 뭐 수타, 뭐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업이익이나 뭐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에 대한 마진 뭐 괜찮습니다. 신한 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지주, 뭐 몇 개 이제 국내 한 5대 은행 업종에 또 속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수급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죠. 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목표가로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하냐, 바로 연기금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권과 연기금 자금들이.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KB금융이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얼마냐,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얼마냐면은 70%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죠? 굉장히 높죠. 국내에 있는 5대 1금융권 은행들이나 금융지주사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50%가 넘어가요. 외국인 지분 70%면은 과연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 갈 정도죠. 그런데 뭐 이런 뭐 외국인 보유 지분율만 갖고 놀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주가에 대한 탄력을 놓고 생각을 하고, 오늘자 때 상승이 나왔는데 연금기금 쪽에서 요 근래 한 달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방향 돌릴 듯 싶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추세를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세가 돌아서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2, 3주 이상가량의 시일이 소요되고, 이번 주에는 36,000원대에서 35,500원대, 현재는 라인 구간대가 주봉 차트상으로 매물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면은 고작 또 한 5% 올라갔다가 멈칫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은행 업종이라는 게 사실 영업이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도 없고, 매출액이 이익이죠. 이자 수익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 쪽, 그 다음에 뭐 대출 부분들, 기업들의 어떤 그 부도 이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라인과 때 1차적인 목표가를 37,000원대에서 35,000원대로 놓고, 현재는 자리에서는 36,000원대 이상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 매물 라인대가 38,000원대였어요. 그러면 이 라인 구간대에서 최종적인 목표가로 삼고 가시되, 만약에 이게 지수 상승과 같이 간다. 지수 상승과 같이 가는 흐름은 좀 있죠. 그러나 아슬아슬해요. 왜? 만약에 34,000 이탈을 나오게 되면 급락 나오거든요. 급락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횡보하는 구간대는 종목은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가는 아래쪽 방향으로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라인 구간대 첫 번째,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0.2%가 됐든 200원이 됐든지 간에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고, 두 번째, 목표가 설정은 36,000원대를 1차적 목표가로 삼고 비중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두 번째 목표가 38,000원대에서부터 37,500원대를 최종적 목표가로 삼고, 짧게 3에서부터 5% 목표가로 삼고 비중 덜어내는 전략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천천히 축소하면서 최종적으로 37,5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IS 동서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8월 중순쯤에 좀 매수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8월 중순에 저도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샀다면. 네. 또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차트가 뭐 나오고 있나요? 그죠? 여기에요. 69,000 얼마에 샀대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죠?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고 나서 바로 한가 맞은 거잖아요. 왜 샀을까요? 그죠? 여기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저 뒤에 다른 데가 있어요. 요런 데서 사지 않았을까? 그죠? 네, 여기서 샀겠죠. 그러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었는데 음봉을 2번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아직 그래도 매수가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버티고 있다가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가겠지 하다가 지금 변동성 부분들이 어떻게 하도 급하게 꺾이니까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 추세에 순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뭐 벽제 콘크리트 얘기를 하셨지만 타일 관련 부분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소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설 관련 그 제품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하고 순이익 증가가 계속되는 게 보이시죠? 뭐 사실 이런 종목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도 4년 내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실적이 기록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죠? 거의 순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사실 계속 올라가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미 BPS 주당 순자산 그렇게 모은 순자산 기준 부분, 자산 기준 대비 적정 주가가 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9만 원인 상장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9만 원 위를 돌파하기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고요. 6만 원으로 올라가도 저항대에 걸리고 4만 5천 원이 깨지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5만 원 전략을 드립니다. 5만 원 이탈 전에는 어떻게 해요? 들고 있어 봐야 되겠죠? 5만 원 이탈되면 얘는 무조건 더 떨어지니까요. 매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6만 원 정도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재질문하는 전략, 그 정도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만 원의 이탈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카카오가 접수가 됐는데 오늘장에서 사명 변경 상장 첫날 약세를 보이면서 12만 1,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이번 투자자분은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6701님께서 매수가 12만 1,000원에 비중 30% 담아주신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해외 도박설에 6거래일 연속 오늘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망 지금 바로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새로운 사명으로 좀 다시 변경이 됐어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좀 이 종목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근데 오늘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터치를 또 안 했네요. 한참 좀 되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간 수익 구간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만원대 매수 가격인데 12만 1,100원이 오늘 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신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너 리스크라고 그러죠. 오너 리스크. 예를 들어서 그런 도박 설도 말 그대로 루머예요.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오너 리스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경이 됐었는데 다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카카오를 변경한 것이겠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내일자 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한번 접어주세요. 접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팟이라는 얘기예요. 비중 30%이신 부분들을 약간의 수익권대 들어간다. 12만 3천원대 이상에서 전량다 일단 덜어내시고 신규로 편입하시려고 하게 되면 10만원 초반입니다. 자, 이 자리 정도까지 내려가야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라인관대에서는 악재에 대한 해소부 요인보다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특히 연기금, 투신권, 보험들 다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 길자에 소폭 수익권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손절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8천원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만 8천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카카오 지금 전량 매도하고요. 10만원 초반대로 좀 내려오면 그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무료 강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먼저 오늘 오후 9시에 무료 강연을 진행을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오늘은? 네, 일단 종목 선담 받는 때 보니까 굉장히 또 투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했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특히 실전 투자대회 우승을 통해서 잡아드렸었던 기법과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간다.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오늘 밤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우리 상한 김은도 전문가님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야간에는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나 또 필요시 종목 추가 체킹 못 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서 좀 상담 좀 해드리겠고요. 내일이 중요하죠. 제가 거의 최근 근접 들어서 2달 만에 장중 무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리스탁을 통해서 같이 만나 뵐 텐데 2달 만에 하니까 어마어마한 또 종목들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죠. 수익이 필요하다면은 내일 오전 9시에는 어디로 와라?
국민스탁 상한 김용덕 대표의 무료 방송으로 와라. 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중에 하면은 오랜 시간 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 무료 강연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9696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7시 더 좋은 종목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